좋았어. 오늘은 진짜 그냥 말이 아니고 형법이 원래 재밌는데 특히 더 재밌는 파트예요, 이쪽이. 자, 보자. 이제 지금까지는 금방 근데 첫 교시까지는 좀 재미가 없었다, 그지?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재밌는 판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디를 펼치는가 하면은 그 100페이지 한번 쫙 펼쳐보시죠. 100페이지. 뭐 전부 다는 볼 수 없고 아주 그냥 필요한 엑기스 판례들만 좀 보도록 하죠. 그 핵심 판례 밑에 있는 핵심 판례 파트로 가십시다.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 있지 이거. 울대에다가 현관펜. 울대가 어디? 울대 언급한 적 있냐? 금시초문이가 언급한 적 했지. 울대. 그 다음에 2번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 미필적 고의만 현관펜 딱 박아두시면 돼요. 두 번째 저 끝머리. 자, 그러면 울대라는 무술교관 출신이 보통 인체 급소 중 하나인 울대를 갖다가 정확하게 가격을 했다면 처벌이야 불처벌이야? 처벌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 살인 고의 인정 부정으로 묻는다면 그냥 인정 찍고 나오면 돼. 알겠죠? 전부 다 판례 문제들은 다 원칙적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죠. 이것도 저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자, 여자 어린이입니다. 줄 한번 딱. 이제 연약하다 이 말이지. 여자 어린이 어떻게 하는가 봐. 목을 감아서 졸라에다가 줄 빡. 자, 물어보자. 처벌 불처벌? 처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살인고 인정 부정? 인정. 찍고 나오면 돼. 안 어렵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사기죄 판례니까 이제 놔두고. 그 다음 뭐 전부 다 이제 그 고의 판례들은 그런 식으로 묻습니다. 저번에 내가 살인죄 판례를 갖다가 가장 어렵게 내는 경우 언급한 적 있지? 언급한 적 있냐, 없냐? 니는? 다음 중 이거 언급한 적 없나? 자, 고의범 문제를 가장 어렵게 내면은 요 경우야. 요 경우. 다음 중 살인 고의가 인정된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냅니다. 박스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문을 갖다가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박아 놓지. 1번. 금방 언급했던 거 울대 사건. 그 다음 2번 그 어떤 여자 어린이 목을 조르는 사건 목. 그 다음 직업번 그때 내가 베개 사건 언급했나? 베개. 베개로 엉덩이를 치면은 죽어 안 죽어? 안 죽잖아. 뭐 100번 쳐봐라 그거. 엉덩이를 갖다가 베개로 내리섰다. 100번 쳐봐야 죽지 않습니다. 근데 베개로 3분 동안 어떤 상대방의 머리를 갖다가 계속 눌렀다면 죽어 안 죽어? 죽지. 그게 바로 베개 사건. 자, 베개로 머리를 3분간 눌렀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고 했지. 그 다음 리얼번 식칼로 앉아있다. 뭐 그런 판례들 많을 겁니다. 자, 요런 판례들을 갖다가 줄 거야.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답은 몇 개야? 뻔할 뻔짜 이거? 몇 개냐? 4개지 4개? 했나 안 했나? 안 했어? 안 했다고? 낙산 비치 호텔 사건 언급했나 안 했나? 니는 안 했어. 그럼 안 한 거네. 자, 그 다음 하도 이제 다른 학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했는가 안 했는가 제가 모를 때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줘야 돼. 내가 모르면 그냥 긴가민가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안 했습니다 말을 해줘. 그래야지 내가 언급을 하지. 자, 여호와의 정인 모사건. 그 다음 단속 경찰관 사건. 요 세 사건은요 단순히 처벌 불처벌을 안개하면 될 게 아니라 그 범죄명을 안개해야 된다. 범죄명을. 자, 낙산 비치 호텔 사건
이거 나중에 곧 뒤에 이 고의 끝나면 이제 나올 판례인데 미리 땡겨서 뭐 본다고 해도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미리 땡겨보자. 아주 중요한 사건. 어찌된 사건인가 하면 이제 낙산비치 호텔에서 발생한 사람 죽는 사건입니다. 자, 갑이라는 애가 있고 얘는 남이야. A가 있어. 여자입니다. 근데 이 두 관계는 불륜관계입니다. 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지. 불륜관계. 얘는 사실 유부남이야.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어디 저 호텔에 가가지고 바람 피고 있는 거야. 예, 근데 그 전날 밤에 아주 사이좋게 바람 잘 피고 나서 적 성관계를 갖다가 잘 맺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싸웁니다. 예,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야. 그 사랑과 전쟁 있지? 그 불륜 드라마. 그 장면 생각하면 돼.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성관계를 맺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A녀가, 이 불륜녀가 감남한테 야, 이제 우리 불륜관계 끝내자!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감남이 무슨 소리고? 이러니까 야, 이제 불륜관계 나는 싫다. 내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 네 아내, 즉 조광지치하고 이혼해라. 그리고 내하고 결혼하자. 이걸 요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감남이 안 된다. 조광지치는 절대 못 버린다. 그냥 계속 불륜관계로 남자. 이런 식으로 이제 티격태격 싸웠대. 그래 이제 A녀가 이제 뭐 이렇게 티격태격 싸운 중에 A녀가 이제 감남한테 이 씨발 욕을 한 거야. 예, 씨팔로마 이러니까 감남이 이년이 이렇게 하면서 막 죽을 때까지 때려. 죽을 때까지. 자, 이제 키워드 가르쳐 드릴게. 참 친절한 교수님은 낙산비치 호텔 이런 단어를 주는데 불친절한 교수가 더 많다고 했지. 예. 감남이 열받아가지고 A녀를 갖다가 거의 죽을 때까지 때려. 거의 죽을 때까지. 자, 거의 죽는 상태를 갖다가 빈사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게 키워드야. 요 단어는 나오지 않더라도 요 단어는 반드시 주게 돼 있어. 이거 단어 안 주면은 그 출제 교수는 내가 그 다음날 변사체로 만들어 버린다. 알겠어? 예, 틀림없이 줄 거야. 빈사 상태. 거의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 아직 죽지는 않았지. 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까지 때려버립니다. 근데 요 때리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움직임이 없어. 개그품은 물고 있고 눈은 뒤집어져 있고 딱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치운다라고 생각하고 베란다에서 요 A녀를 갖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베란다야. 요 두 키워드가 보이면 100% 낙산비치 호텔 사건이니까 지금 언급하는 그 범죄명을 암기하도록 해라. 일단은 자, 처벌 불처벌. 처벌이죠. 일단은 뭐 처벌인데 쉽게 내면은 이제 그렇게 낼 거예요. 이 범죄 어떤 범죄 성립 부성립. 그럼 성립을 찍고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요새는 쉽게 안 내더라고. 요 판례는요 반드시 범죄 명칭을 알고 있어야 돼. 왜? 공소제기를 잘못했다고 엄청나게 비판받고 있는 그런 판례거든. 분명히 이런 상황이었다면 결국 사망했거든. 예, 결국 사망했는데 이런 상황이었다면 살인죄가 인정이 돼야 돼. 그지? 예, 이 상황 봐라. 지금 살인죄. 그 살인죄 상황이죠. 근데 그 당시 검사가 바보같이 공소제기합니다. 엉터리로. 살인죄보다 현저히 가벼운 상해치사죄로 공소제기하는 거야. 상해치사죄. 그래서 판사도 왜 불고불리 원칙 배웠나? 형사법에서. 불고불리 원칙. 서미가 배웠나? 불고불리. 금시토문이가. 형사법에 불고불리 원칙이 있어. 검사가 불고 고하지 않으면 판사는 불리 논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그러니까 검사가 언급한 범죄만 판단한다. 판사가. 검사가 바보같이 디디하게 하면 알아먹냐? 디디하게. 디디하게가 뭐야? 몰라? 에이 솔놈들 하여튼 야, 디디하게 알아먹어. 부실하게. 그러니까 슬렁슬렁 대강대강 뭐 그런 의미다. 예. 저번에 줄이도 모르더만. 어쨌든 자 아주 대충 예, 그러니까 무식하게 공소제기를 상해치사죄로 이렇게 공소제기를 한 결과 결국 이 사건 살인죄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었는데 상해치사죄로 가볍게 처벌된 경우다. 알겠나? 그래서 엄청나게 학자들이 요 판례를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죄 부정되는 대표적인 사건이야. 살인죄 부정이다. 상해치사죄야. 예. 그래서 요 살인죄 인정된 것은 몇 개인가? 라는 그 질문하는 그 지문에 요 낙산비치 호텔이 단골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여호와의 증인 모사건 한번 보자. 자, 이번에는 어리란 엄마가 문제라. 혹시 여호와의 증인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뭐 아니 뭐 있어도 상관없어. 뭐 여호와의 증인 믿는 분들이 뭐 사회적으로 아주 큰 뭐 폐악을 갖다가 이렇게 저지르고 하는 경우는 아니잖아. 예, 아닙니다. 다만 형법적으로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돼. 여호와의 증인 그 신자분들은 형법적으로 뭐 두 가지. 하나가 뭐냐? 병력을 안 하려고 해요. 병력 의무를. 그래서 병력법 위반죄를 저지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수혈을 갖다가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딸을 죽여버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수혈 거부해서 자기 딸을 죽여버린 엄마 케이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때 이야기 해줬나? 내가 옛날에 겪었던 여호와의 증인. 자, 이제 병력법 위반이 문제된다고 했지. 내가 이제 옛날에 이제 처음 이제 입대해가지고 훈련소 갔을 때 그 빨간 모자의 그 조교들 있잖아. 그 특유의 그 가느다란 그 목소리 내리깔면서, 예, 그 뭐 이래라 저래라, 예, 외치는 그 특유의 그 목소리의 그 조교들. 아, 이번에 그 MBC에서 그 뭐 진짜 사나이 있잖아. 진짜 사나이가 그 가짜 사나이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진짜 사나이 프로그램 보면은 그 빨간 모자의 그 조교들 나와가지고 막 설치되지. 예. 그런 조교들이, 자, 그때 내가 처음 입대하고 막 훈련소, 예, 훈련소 첫 훈련 날에 바로 그 훈련병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한때까리 하면 알아듣나? 한때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을차리를 주더라고.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그 다음에 머리 박아. 원사폭격이라고 하지. 머리 박아. 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이렇게 기합을 갖다가 다 주고 나서 다 이렇게 정리정돈 딱 시키고 앉히고 나서 빨간 모자의 그 조교가 딱 외치더라고. 야, 너희들 중에 스님 나와 이라대. 스님 나와. 그러니까 그 몇몇 청년 스님들이 몇 분 계세요. 헤어스타일이 좀 틀려. 알잖아. 우리들도 이제 입대할 때 당연히 이제 짧게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짧게 자르고 갔지만은 그 젊은 스님들은 완전히 그냥 스킨헤드잖아. 예, 그래서 저분은 누가 봐도 스님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헤어스타일의 몇 명이 나옵니다. 스님 나와 이라니까. 그런데 그 사회에서 이제 이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합장한 상태로 나오시더라고. 예, 젊은 청년 스님들이. 이제 그런 젊은 청년 스님 보고 이제 그 빨간 모자의 그 조교가 막 뭐라 하더라고, 뭐 갑자기. 근데 왜 욕을 해요, 갑자기. 야, 이 새끼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청년 스님들 보고.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새끼들 뭐 이렇게 뭐 새끼 욕을 하면서 자꾸 이제 스님이라는 호칭을 또 붙여. 야, 스님, 이 자식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스님, 항상.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스님 딱 불러다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야, 이 새끼들, 너희들 총 집을래, 안 집을래? 딱 물어봐요. 총 집을래, 안 집을래? 그러니까, 스님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집어야죠. 대한민국 남자면 당연히 병력 의무를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정정당당하게 뭐 이렇게 병력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빨간 모자의 그 조교가 감동을 받았는데 와, 스님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박수 치라고 그러대. 그래 우리들은 막 박수 쳐주고 그때 어떤 미친놈들 성불 이렇게 하면서 막 박수 치고 하여튼 그렇게 박수를 이제 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제 그 스님들은 이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스님은 이제 딱 합장하면서 딱 돌아가서 이제 앉더라고.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부르는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부르는 인간들이 바로 요거. 야, 너희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 신자 나와! 이러더라고. 예, 여호와의 증인 신자 나와! 이러니까 몇 명 있어요. 예, 고개를 푹 숙인 채 나와. 그 여호와의 증인 신자 걔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 그 조교가 야 너희들 총 집을래 총 안 집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그냥 단순히 군생활 하기 싫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진짜 걔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느꼈어. 진짜 그냥 단순히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절대로 총 못 집습니다 이러더라고. 절대로. 근데 보니까 진심이야. 진심. 총을 짚고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운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위배됩니다. 하여튼 막 떳떳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빨간 모자고 조교가 뭐라고 어떻게 했겠냐. 이 개자식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단 유차기로 막 그냥 싹 후려차던데. 그 이후 헌병 불러다가 헌병이 그냥 바로 영창으로 이렇게 데려가더라고. 예, 그런 경우가 있었대.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경우죠. 수혈을 거부합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 피를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위배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예, 믿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 간에는 엄마가 있고요. 딸이 있는데 딸이 아파. 근데 수술을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였대. 그래 의사들이 이 딸을 갖다가 담당하던 의사들이 엄마한테 욕을 합니다. 이거 딸 살리려면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면은 반드시 수혈이 필요하다. 동의 좀 해줘.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노 이랍니다. 안 된다. 수혈은 절대 안 된다. 알지? 예. 그러니까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수혈을 갖다가 하지 못해서 결국 딸이 죽습니다. 자, 이것도 안개야 돼. 이 엄마 거의 100%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었거든. 예. 딸 죽는 줄 알면서도 수혈 거부해가지고 딸 죽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거의 100% 살인죄로 예,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그 검사들이 바보같이 공소제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몰라. 유기치사죄로 공소제기해. 살인죄보다 택도 없이 가벼워. 예, 택도 없이. 사형도 없어. 예.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그 학자들이 맹비난합니다. 이 무식한 검사들, 무식한 경찰관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왜 살인죄로 안 하고 유기치사죄로 이렇게 공소제기했냐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 단순히 처벌불처벌을 안개하면 안 되고 유기치사죄다라는 거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살인죄 부정되는 판례로서 잘 집어넣어야 돼. 왜? 이렇게 나올 거거든. 비어. 여호와의 증인 모사건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너무 오래된 판례다. 예. 40년대 50년대 예, 그런 판례라서 다른 시험에서는 안 놉니다. 잘. 너무 오래된 판례라서. 이거 판례 자료도 없어. 자료도 없고 역사적으로만 그냥 소문으로만 떠돌던 그런 판례야. 근데 경찰 채용 시험에서는 잘 놉니다. 왜 그럴까? 경찰관이 관련되잖아. 그러니까 잘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돼. 아무리 오래된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판례라도. 알겠어? 자, 이거 어찌된 사건인가 하면 이 병이라는 화물차 운전수가 있었거든. 화물을 갖다가 이렇게 싣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그 단속 경찰관이 뭔가 범죄 혐의가 있는 걸 싣고 가는 것 같아. 밀수품을 싣고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 야, 세워. 이제 세워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해요. 그래 이제 정찰을 일단은 했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단속하려고 하니까 얘가 그냥 그대로 그냥 팍 그냥 가버린 거야. 얘가 이제 단속할 이제 이 경찰관이죠. 경찰관이 단속하러 이제 화물차에 딱 올라서려는데 병이 딱 때리고 그냥 떨어뜨려 놓고 바로 붕 달려 나갔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적살해 버립니다. 예, 이 경찰관이. 안타깝지. 근데 이것도 살인죄로 충분히 그 공소제기를 했었더라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판례 자료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이게 무슨 죄인지 솔직히 학설이 아닙니다. 예, 무슨 죄인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아도 폭행치사죄로 알아두고 요거는 이 범죄보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살인죄 부정되는 것으로. 알겠나? 하여튼 살인죄는 부정이 됐어. 근데 내가 가만 그 판례 소문으로만 들리는 그 판례 상황을 가만 보니까 요거였지 않나라고 추측할 뿐이야. 예. 그렇지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이건 안 나오고 여기 나온다. 이게 살인죄 부정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상해치사죄가 성립했네. 어떤 사람들은 폭행치사죄 성립했네. 말들이 많은데 시험하고 상관없는 것은 우리는 기억할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이거보다 이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중 살인고의가 인정된 것은 몇 개인가? 그 설문의 지문으로 자주 들어갑니다. 특히 경찰 채용 시험에서는. 단속 경찰관 사건. 자, 그러면 이렇게 낸단 말이야.
다음 중 살인고의가 인정된 것은 몇 개인가? 몇 개? 4개. 또 반대로 더 어렵게 내면 다음 중 살인고의가 부정된 것은 몇 개인가? 몇 개? 그렇지. 이렇게 내. 요 중에 이제 3개가 다 들어갈 때가 있고, 요 3개 중에 뭐 한두 개 빠질 때도 있고, 그러면 뭐 대본에 답을 체크할 수 있겠지. 이 정도가 살인고의 살인고의 이제 문제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별 대단한 건 없어. 그 다음 넘어가고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판례,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판례할 때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102페이지. 으악, 사실의 착오. 요거 이론인데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한데,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들이. 자, 일단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접수를 해야 될 쟁점이니까 그냥 지금 바로 그냥 정리하도록 하자. 근데 또 판례와 전혀 무관하지 않아. 판례와 전혀 무관하지 않아서 완전히 그냥 통째로 이렇게 건너뛰기도 그래. 그러니까 반드시 일단 접수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자, 일단 용어부터 접수하고. 딱 수업용어로만 내가 설명한다. 수업용어로만. 뭐 우리가 형법 학문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사실의 착오. 요 용어부터 접수하자. 사실의 착오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성요건 착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뭔데요? 이게 뭡니까? 이거. 자, 요거 이제 공식처럼 알아두라고 했다. 지금부터 이제 아예 공식화 작업할 거야. 공식화 작업. 이걸 갖다가 인발공식 이렇게 내가 지었어. 인발공식을 알아둬. 자, 근데 자, 상식적으로 한번 느껴봐라. 지금 착오라는 말이 있다, 그지? 이거는 생각을 말하고 이거는 결과 발생을 말하는 거거든. 생각, 결과 발생. 자, 착오라는 말은 생각과 그 결과 발생이 일치되었단 말일까? 불일치되었단 말일까? 그렇지.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어를 배우기도 전에 요게 해당되는 케이스는 몇 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 이미. 아까 봐. 인식과 발생이 불일치한 경우 몇 개 봤었지? 곰포수 이야기 한번 해보자. 곰포수. 자, 사람을 갖다가 죽인다라고 생각했냐? 곰을 죽인다고 생각했냐? 그지, 곰. 근데 결국 곰이 죽었더나 사람이 죽었더나? 결국 사람이 죽었더나? 이런 거. 객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니냐? 예, 객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요렇게 이해되기도 하고, 인식과 발생이 불일치한 경우 요렇게 이해되기도 하고, 요런 게 바로 사실의 착오 케이스입니다. 우리 판례 하나 볼까? 요거와 관련된 판례. 형수조카 살인사건 언급했었나 한번? 그것도 금시초문이지. 그렇지. 이렇게 언급 안 했으면 즉각 이렇게 고개를 갖다가 이렇게 전례들대 흔들으라고. 자, 저거는 이렇게 판례하고 연관되는 그런 이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배워나가야 된다. 자, 형수조카 살인사건. 나중에 형법 판례 보다 보면은 그 삼촌이 갑자기 싫어질 거야. 삼촌이. 왜? 삼촌이 조카를 많이 죽이는 케이스가 많거든. 이것도 마찬가지. 삼촌이 조카를 죽여버려. 한번 봐봐. 어떤 식으로 죽이는가. 갑이 삼촌입니다. 갑이 삼촌이고, 이제 A라는 형수님이 계셨대. 근데 형수님 등에 이제 어린 조카가 지금 색색거리면서 자고 있습니다. 예, 엎어진 상태로. 이런 상태야. 삼촌하고 형수님이 돈 문제 때문에 심하게 이렇게 말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점잖하게 이렇게, 뭐 형수님, 삼촌, 이렇게 점잖하게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이년이 이래 된 거야. 18, 19. 예, 이렇게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F, PQ, 뭐 시트. 예, 이런 말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대. 그래, 이제 뭐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막 다투다가 삼촌이, 자봐. 형수를 죽일 생각으로 옆에 있던 소나몽둥이를 들어요. 소나몽둥이를 들고 형수 죽어라 라고 생각하면서 소나몽둥이를 갖다 휘둘렀대. 근데
사람이 이제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 자기 머리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강력한 소나뭉댕이가 이렇게 날라오니까 형수는 그냥 순간적으로 반사적 본능으로 움찔하면서 싹 피한 거야. 싹. 그랬더니 누구 대가리가 톡 튀어져 나왔다. 자고 있던 조카 대가리가 툭 튀어져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삼촌은 형수를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소나뭉댕이를 갖다가 이렇게 내리 휘둘렀는데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조카 대가리가 톡 튀어져 나와가지고 조카 대가리를 그대로 그냥 파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조카를 사망시켰어. 요거 한번 보소 한번 해보자. 저기 삼촌, 삼촌 머릿속에는 형수를 살해한다라는 생각이었냐, 조카를 살해한다는 생각이었냐? 근데 결국 누가 죽었어? 조카. 봐라, 이런 거. 일치, 불일치, 이런 걸 갖다가 사실을 차고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객체를 갖다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죠. 객체를. 이것도 뭐 불일치. 이것도 불일치. 자, 근데 그럼 이 판례 결론부터 한번 보자. 자, 사실의 착오라는 말을 들으면 아까 살짝 언급했던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을 떠올려야 돼. 그거와 관련된 쟁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생각한 만큼만 책임진다는 원칙이 있지. 근데 얘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면은 과연 책임질까 책임 안 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 쟁점이야. 자, 근데 우리는 판례 쫓아가면 돼. 판례. 우리 판례는요, 딱 법대로만 판단합니다. 법대로.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법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법조문에 있는 그 단어만 가지고 그냥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적용해버려. 자, 구체적으로 보자. 살인죄라는 법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카라고 돼 있나? 형수라고 돼 있냐? 아니죠. 그냥 사람. 사람. 자, 그러면 판례 결론 보자. 분명히 불일치죠. 불일치한 사실을 차고 케이스인데, 자, 요때 요 삼촌에게 죽은 조카에 대한 고의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이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지. 그거 그냥. 분명히 조카를 생각도 못했다. 그지? 생각도 못했는데 죽은 조카에 대한 고의살인죄 인정하는 것은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야. 이게 우리 판례야. 왜? 우리 판례는 법대로 판단한다고 했잖아. 자, 고의살인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인 머릿속에 뭐를 생각해야 돼?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돼. 봐라, 사람이라고 돼 있지 이게 형수라고 돼 있냐? 아니잖아. 뭐 A, B 사람 특정돼 있나? 안 돼 있으면 그냥 사람 생각하면 돼. 형수도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면 돼. 조카가 곰이야 개야? 사람이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 판례다. 아니 요 케이스에서는 뭐 형수라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조카라는 사람을 갖다가 살해했으니까 조카 사람에 대한 고의살인죄 인정하는 것이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됐죠? 반면에 곰포수 사건이었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 얘가 생각한 것은 사람이야 곰이야? 곰을 생각했어. 곰. 사람 아니잖아. 근데 결국 누가 죽었어? 사람을 죽었잖아. 그래서 곰포수 사건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고의살인죄 인정하는 것이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거는 위반되는 거야.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없잖아. 그지? 바로 그런 내용이 사실이 착오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이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게 1시간짜리야 이 이론이. 근데 책에 있는 것 보지 마라. 책에 있는 거 절대 보지 말고 내가 칠판에 그려두는 다양한 케이스를 보고 답만 찍으면 돼. 앞으로. 알았지? 답만. 그 전에 법조문 하나 보도록 하자. 자, 102페이지 15조 봐봐.
15조. 서론 그 밑에 15조 있지. 사실을 차고 그냥 아까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인식 발생 불일치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근데 이 법조문은 사실 사실을 착오를 갖다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자.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 특별히 중한 죄 밑에다가 적어라.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가 되는 사실. 사실 밑에다 적어라.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자 인식에다가 동그라미 땅 치시죠.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 줄 바꿔주시고 그 밑에다가 존속살해죄로 벌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생각한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떠오르냐? 자, 요 법조문은 요런 상황입니다. 아까 갑이라는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 원수를 죽인다라고 생각했지, 아버지를 죽인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없지. 그지? 그래서 이웃에 사는 원수를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총을 갖다가 쐈는데, 결국 누가 죽었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직계존속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없죠? 예, 생각이 없어. 그래서 요 아들은 아까 말했잖아. 무슨 죄였다? 살인죄야, 존속살해죄야. 그냥 살인죄만 성립한다. 무죄는 아니고. 무죄는 아니지. 그래도 이거 사람이잖아.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도 사람 중에 한 분이니까 사람을 살해한 경우니까 무죄는 아니고 살인죄가 성립한다. 근데 이거는 안 된다. 맞지? 이건 안 돼. 무슨 원칙 때문에?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원칙 때문에. 바로 그 법조문이야, 이게. 예, 그 법조문. 자, 이제 이 법조문은 그냥 그 정도 이해하면 되고, 지금부터 다양한 이제 사실을 차고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갑이라는 애가 있는데, 갑이라는 애는 지금, 얘는 지금 항상 A를 갖다가 죽여야지, A를 죽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 A를 갖다가 죽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즉에서 걸어오는 것이 A다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사실은 B입니다. 예, B. B를 이게 인 줄 알고 케이스다. 그래서 인 줄 알고 B를 A인 줄 알고 A를 살해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총을 탁 쏜 겁니다. 그럼 결국 누가 죽었다? B가 사망했어. 자, 요거 이론적으로 분석하자. 그냥 인발 공식 쓰면 돼. 자, 인식은 누구 살해? 그렇지, A. 근데 누가 사망했어? B 사망. 봐라. 엄밀하게 보면 일치 불일치. 불일치제. 예, 불일치. 이런 걸 갖다가 사실을 착오라고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럼 결론은 나중에 보자. 우리는 판례 결론을 따라가면 돼. 무조건. 나머지 미친 걔네들은 보지 마라. 미친 걔네들은 참고만 하면 돼. 일단 이 케이스 나중에 이제 판례 어떻게 결론 내린가 봐라.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달라. 역시 A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인 갑이 있습니다. A 죽여야지 항상. 근데 지금 어찌된 상황인가 하면 앞에 A하고 B가 두 사람이 있었대. 예, 공원에서 이제 두 사람이 딱 앉아 있었는데 평소에 A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요 갑이 잘됐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A를 겨냥해서 총을 딱 쏘합니다. 총을 딱 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돌풍이 불어가지고 A를 향해서 날아가던 총알이 살짝 빗나가가지고 옆에 있던 B가 맞아 죽어요. 이런 경우 많겠지? 예. 봐. 이것도 분석 한번 해보자. 인식은 누구 살해? 발생은? 그렇지. 일치, 불일치. 불일치. 예.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사실을 차고 이렇게 말한다니까.
일단 요거부터 결론 내리자. 우리 판례 요런 케이스를 갖다가 해결하는 학설이 총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3가지 학설 중에 하나가 우리 판례 견해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 대학 교수님들 견해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미친 견해입니다. 예,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미친 견해. 근데 그것도 알아놔야 돼. 왜? 그 미친,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그 미친 견해 가지고 또 문제 낸 경우도 있어, 옛날에. 왜 그런지 몰라. 자, 일단은 이런 어떤 학설 대립이 될 때 항상 말하지만은 나의 학설 하나, 그러니까 판례지, 판례. 판례인 나의 학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다른 학설이 왜 또라이인가 알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들 학설대로 결론 내려보자. 우리들의 학설이 바로 법정적 부합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판례야, 판례. 그러니까 법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법정적 부합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대로 가자. 자, 물어보자. 법대로. 자. 봐봐. 우리 판례견에 따르면 판례는 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자, 법 조문 또 다시 한번 언급하자.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래 돼 있잖아. 사람이라고 돼 있다, 그지? 객체가. 자, 그러면 우리 판례견에 따르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요게 A 사람, B 사람 안 돼 있죠? 그냥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판례는 그냥 법대로 판단하는 거야. 인식. A라는 사람 인식했죠? 사람. 근데 누가 죽었어? 동물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사람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판례야. 야, 임마, 니는 임마, 사람을 살해한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사람을 사망시켰으니까, B라는 사람에 대한, 즉, 비사망에 대한 고의살인죄 인정한다. 이게 우리 판례 결론이야. 요렇게 말하는 것이 생각한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되지 않죠? 딱 생각한 만큼 책임지잖아. 왜? 법조문에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 죽이면은 뭐 고의살인죄 성립하는 겁니다. 그지? 예.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 거다, 우리 거. 예. 우리 것이 곧 판례 것이다. 자, A 살해. 사람 죽인다라고 생각했지? B 사망. 사람 사망했지? 자,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네. B 사망에 대한 고의살인죄 인정하는 것이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되지 않죠. 다 상식적으로 판단되지? 위에 거는 그래, 위에 거는. 요 파란 선 위에 거는 이제 다 상식적으로 다 판단됩니다. 그 다음 밑에 게 참 재밌어. 밑에 거. 자. 역시 갑은 지금 A를 무지무지 죽이고 싶어 하거든. 항상 막 A하고 철천지 원수인가 봐. 그래서 A를 무지무지 죽이고 싶어 해. 항상 A를 살해야지. 지금 살인고의로 아주 그냥 막 가득 찹니다. 가득 찼는데 이제 요 3번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갑 앞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비슷하게, 그것도 A라는 사람 비슷하게 만든 마네킹 하나가 써 있는데, 마네킹을 얘가 지금 착각을 합니다. 저거 A다라고 착각한 거야, 지금. 워낙 비슷하게 만든 그런 마네킹이다라고 보니까. 자, 그래, 이제 갑은 역시 마찬가지. 이 마네킹을 누군 줄 알고? A인 줄 알고. 탕 쏜 겁니다. 마네킹을 A인 줄 알고. 자, 그럼 이걸 이론적으로 한번 분석 한번 해보자. 인식은 누구 살해? 근데 실제 발생은 요것도 누군가의 재물이겠죠. 재물입니다. 실제 발생은, 자, 재물을 갖다 부숴버리면 재물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발생은 마네킹이라는 재물 손괴다, 그지?
마네킹이라는 재물이 손괴가 됐어. 자, 요런 경우. 됐지? 그 다음, 네 번째. 딱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다만, 그 앞에 B가 아니라 마네킹이 있어, 마네킹이. 자, A가 있고, 그 옆에, A 옆에는 A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제 마네킹이 있었대. 그래서, 자, 갑은 당연히 이제 A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총을 탁 쐈는데, 역시 돌풍이 불었대. 그래서 빗나가가지고 마네킹이 맞아 죽습니다. 그럼 이걸 이론적으로 또 부송해도 뭐, 똑같겠지. 누구 사례? A 사례. 그 다음에, 결과, 마네킹 재물 손괴. 그지? 예, 한번 분석해보자.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케이스. 요거만 이제 하면 마무리된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요거 반대. 예, 요거 반대. 자, 갑은요, A가 너무 미워. A가 너무 미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또 살해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한테 복수를 한다라는 게 아주 이제 소심한 복수를 결심을 했대. 어떤 복수인가 하면, A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은 없어. 소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A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A가 그토록 아끼는 마네킹을 손괴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네킹을 손괴하자. 알겠지? 그래서 지금 앞에 마네킹이 있고 A가 있거든. A가 있는데, 자, 갑이 마네킹, 그러니까 A가 아끼는 마네킹을 손괴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총을 탁 쐈는데, 이게 그냥, 빗나가. 빗나가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A가 이렇게 사망해버립니다. 이거 분석 한번 해보자. 시간은.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자, 인식은 뭐? A 사례가 마네킹 손괴가. 그렇지. 인식은 마네킹이라는 재물 손괴야. 그지? 근데 엉뚱하게도 누가 죽었지? A라는 사람이 사망합니다. 자, 봐. 이것도 마찬가지. 일치, 불일치. 불일치니까 사실의차고. 이것도 불일치니까 사실의차고. 불일치니까 사실의차고. 자, 문제는요, 이제 이거야. 과연 요거처럼, 요 위에 케이스처럼. 자, 위에 케이스는 봐라.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고의 인정했지?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고의 인정했는데, 그럼 요 밑에 3, 4, 5번 케이스도 과연 발생된 요 결과에 대해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쟁점입니다. 이게 쟁점.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원칙,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 있어야 돼. 알겠나? 무조건, 결과 발생했다고 너 고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보자. 얘는 지금 사람을 살해한다고 생각했지? 사람. 근데 발생된 결과는 사람이야? 아니지. 예, 재물 손괴입니다. 사람 사망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봐라. 만약에 마네킹 손괴했다고 너 일로 와. 너 마네킹에 대한 고의 손괴죄다라고 하면 마네킹에 대한 이제 마네킹 생략하자. 기니까 마네킹에 대한 고의 손괴죄다. 라고 하면서 이걸 인정하면은 이거는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위반한 경우일까 위반하지 않는 경우일까? 이거는 위반한 경우지. 자, 손괴한다라는 생각은 있었나 없었나? 간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손괴한다는 생각은 없어. 오로지 A 살해하겠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 근데 손괴 결과 발생했다고 너 임마 고의 손괴죄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는 거야?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 거야? 이거는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 위반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적어놔야 되겠네.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적어놓죠.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예. 맞지? 요 원칙 만약에 인정하면 안 되지. 고의 손괴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안 되지. 예.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판례다. 예, 판례가 곧 나의 견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읍시다. 자, 보자. 분명히 얘는 이 갑 머릿속에는 A를 살해하자라는 살인 고의가 있어 없어? 살인 고의 있어 없어? 있지. A 갑 머릿속에는 분명히 봐라. 살인 고의가 있다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살인 고의가 있는데 결국 A를 사망하는 결과는 발생 불발생? A 사망 결과 불발생이야. 그래서 일단 요 부분 A 살해하려고 했으나 A 사망 결과 불발생한 요 부분은 무슨 죄다? 이제 고의자 보통 생략하는데 이제 고의가 문제가 되니까 고의 살인죄 뭐 기수 미수 미수. 전에 이거는 한번 언급했나? 결과 불발생일 때는 미수다라고. 일단은 미수는요 고의가 있어야 돼. 고의가 있는데 결국 뜻대로 되지 않고 결과 불발생일 때 미수라는 용어를 붙이는 거야. 예. 그럼 이렇게 끝내지. 이게 우리 판례야 지금. 우리 판례 결론. 그리고 송교한 것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 다만 고의는 있어 없어? 고의는 없습니다. 고의는 절대 없지. 고의는 없다. 근데 이런 송계 결과는 발생이잖아. 예. 자, 그러면은 그럴 때는 무슨 범? 그렇지. 송계 고의는 없어도 송계 결과는 발생. 이런 경우 그냥 무죄는 아니고 과실이 문제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과실 송계죄. 뭐 기수는 뭐 안 적어도 되겠지. 예. 가 문제가 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이거는 생략하자. 살인 고의 있지. 살인 고의로 애를 갖다가 죽이겠다라고 탕 쏘았는데 빗나가가지고 마네킹이 이렇게 손괴되었다. 똑같죠? 예, 똑같아. 그래서 요 A 살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으나 결과 불발생이다. 그래서 살인죄 미수로 결론이 납니다. 됐나? 뭐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 한 번만 듣고 치우면 돼. 자,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마네킹에 대한 손괴 고의 있냐 없냐? 손괴 고의 없어. 그러니까 똑같다. 예. 이 내용 그대로 그냥 뺏겨 나가는 거야. 그래서 과실손괴죄. 됐지? 예. 그 다음 요게 재밌다. 요게. 자, 요거는 이제 요 위에 거와 다르니까 한번 분석을 하자. 자, 요거는 처음부터 손괴 고의가 있었나 없었나? 이거는 손괴 고의 있어 없어? 이거는 손괴 고의 있지. 이거는 처음부터 손괴 고의가 있습니다. 근데 손괴 결과 발생 불발생? 손괴 결과 있나 없나? 없지. 손괴 결과 불발생. 자, 그러면 손괴에 대한 고의는 있으나 손괴 결과가 불발생이니까 이번에는 손괴죄 기수미수. 손괴죄 미수가 되는구나. 위에 것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 다음 엉뚱하게 사람이 죽었네. 예,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 살인 고의가 있나 없나? 없지. 이건 있었는데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고의 살인죄는 안 돼. 고의 살인죄는 안 돼. 근데 사망 결과는 있지. 사망 결과는 발생이다. 자, 그러면 고의는 없지만은 사람을 죽였단다. 뭐? 과실치사. 그러니까 다 아는 거라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됐지. 자, 그럼 결국 이렇게 나왔네. 세 번째 케이스는 결국 이렇게. 이해되나?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봐.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라.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 이런 결론만 일단 암기하면 돼. 자, 이것도 네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 이래 되죠. 예, 그 다음 맨 마지막 요게 제일 중요하다. 요렇게 되지. 예, 요렇게 이해하면 돼. 다만 자, 항상 내가 강조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따져주라고 했는데 기억나지? 일단 이거 두 가지 범죄잖아. 두 가지 범죄니까
실체적 경합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따져줘야 돼. 그것까지 시험이 나오니까. 자, 근데 갑은 지금 이렇게 뭐 마네킹을 향해서 몇 개의 행위를 했냐? 한 개 행위. 그다음 실경상경. 요것도 마찬가지. 갑은 A하고 마네킹 이렇게 두 객체가 있는데 몇 개의 행위를 했어? 한 번 당겼잖아, 한 번.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평가되잖아.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지. 한 개 행위를 했지. 예, 한 번 당겼잖아, 한 번. 상경. 요거까지 마무리 져주고 끝내면 안 돼. 예, 끝내면 안 됩니다. 자, 말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고의 어떤 범죄 기술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의 기술을. 폭행죄 미수 이런 건 없어. 과실폭행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고의 기술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원칙적으로 고의 기수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어. 물론 예외적으로 아까 과실 규정이 있었지. 예.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또 살인 미수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중한 범죄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무리를 하나 지어놔야 돼. 자, 이렇게 미수과실로 이렇게 결론이 끝났잖아. 그러면 과연 이런 미수과실법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마무리. 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미수과실 규정을 다 암기해야 됩니까? 아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수업용어로 팁을 하나 가르쳐 주지. 딱 4가지만 암기하면 돼. 딱 4가지 범죄만. 자, 그 4가지가 뭐냐면은 폭행죄, 그 다음에 손괴죄, 과실미수규정입니다. 자, 이거만 암기하면 돼. 근데 암기하기도 쉬워. 과실폭행죄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없어요. 없다라는 거. 그 다음 반대 이제 폭행죄 미수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원칙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라니까. 없다니까. 예, 없어. 그 다음 과실손괴죄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 4가지 중에 유일하게 규정이 있는 게 바로 뭐다? 손괴죄 미수. 요거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만 신경 쓰면 되지. 요것만. 예. 나머지는 원칙대로 그냥 판단하면 되잖아. 없다 이니까. 자, 그러면 마무리 져줘야 되겠네. 뭔 마무리? 자, 3번째 케이스 마무리 져줘야지. 살인죄 미수는 당연히 있다라는 거 알지? 살인 미수. 이거는 뭐 워낙에 많이 들은 범죄니까 이거는 당연히 있다라는 거 알 거야. 자, 근데 요거 판단해야 되겠지. 과실손괴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그래서 사라져줘야 돼. 형법적으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면 상경도 당연히 없어지지. 그러면 요 위에 거 답은 그냥 살인죄 미수 하나.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과실손괴 있나 없나? 없다고 지금 암기하고 있지? 예, 그래 없어져줘야 돼.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다라는 것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마무리 법조문이 있는가 없는가는 마무리 져줘야지. 그래야지 정확한 답이 나오지. 그지? 다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손괴죄 미수 규정은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럼 이거는 그대로 살려놔야 돼. 과실치사죄 이거 뭐 있다라는 거 다 알잖아. 예. 그러면 이 경우만 유일하게 뭐다 돼? 2개 범죄가 성립하는 거야. 2개 범죄에다가 뭐 상경까지. 됐습니까? 요게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우리 판례의 결론이고. 됐지? 자, 이제 요게 이론인데, 그냥, 그 또라이 학설들 있잖아. 우리 판례가 아닌 학설들은 전부 다 또라이 학설로 몰아가면 돼. 그 또라이 학설하고 우리들 판례 학설하고 차이점만 좀 비교하고 가자. 자, 다른 거는 다 똑같대. 우리 또라이 학설 중에 우리 대학 교수님들의 학설이 무슨 학설인가 하면은 구체적 부합설이라는 게 있대. 구체적 부합설이 있는데 뭐 그럼 구체적 부합설에 따른 결론을 또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아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하고 다 똑같아. 딱 한 케이스 빼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거 하나만 좀 기억하면 되지. 이 똑같은 걸 왜 우리가 기억하냐? 예. 구체적 부합설, 이건 우리 견해 아닙니다. 이 우리 견해 아닌 이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우리들하고 결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2번. 요거 차이나. 그러면 그 대학 교수님들 구체적 부합설은 대체 우리들하고 이번 케이스 답이 어떻게 틀리단 말입니까? 자, 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이제 한마디로 이거야. 판례가 틀렸다. 요거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요거는 틀렸대. 왜냐면 지금 A, B 둘 다 있고 A를 갖다가 살해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B를 갖다가 이렇게 죽여버렸는데 요때 B 사망에 대한 고의살인죄 인정하는 것은 생각한 것 이상이래. 얘들 입장에 따르면. 그러면 너희들은 뭐 어떻게 결론 내리는데? 물어보니까 얘들은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된대. 일단은 A 살해한다라는 고의가 있어 없어? 요렇게 그냥 구조를 만듭니다. 얘들은. 이 우리 거 아니다. 빨간색은. A를 살해하겠다는 살인 고의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사망 결과 불발생. 맞지? A라는 사람은 사망 결과 불발생. 이니까 결국 자 A에 대한 무슨 죄? 미수. 그렇지. 이렇게 꼼꼼히 따져줘야 된대. 그 다음에 B 죽였잖아 결국. 그러면 B 죽인 데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B에 대해서는 살인 고의가 있냐 없냐? 없지. 이거 지금 말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우리 견해 아니다. 얘들 견해야. 살인 고의 없습니다. 없는데 결국 B가 죽었잖아. 예, B 사망 결과. 그럼 무슨 죄? 그렇지. 잘하네. B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 다만 과실로 죽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대. 근데 이거 두 개 법조문 있나 없나? 이건 있는 거라. 두 개 법조문 있다. 그리고 몇 개의 행위를 해서 그러면 결국 한 개 행위를 했는데 A 살인죄 미수도 되고 B 과실치사죄도 되고 실경상경. 상경. 이게 누구의 결론이다? 이 애들 결론. 이 대학 교수들 우리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우리들은 이 미친 견해를 보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지. 비판. 자,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 A라고 돼 있어, B라고 돼 있어, C라고 돼 있어. 그냥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이 무식한 놈들아. 법조문에 사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판례처럼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렸다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고의살인죄 인정하는 것이 생각한 것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들 비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지? 우리는 법조문을 근거로 들이대는데 법조문 봐라. 이게 A, B, C 어디 있냐? 그냥 사람이라고 돼 있지. 근데 너희들은 너무 꼼꼼하게 따진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 돼. 됐죠? 요 이번 케이스가 우리들하고 달라. 그리고 아까 주장자가 한 명도 없는 그 미친 또또라이 학설이 하나 있다고 했지. 근데 또또라이야. 얘들보다 더해. 그 옛날에 일본의 어떤 무슨 청법 교수가 주장하다가 죽었어. 죽어가지고 이제 그 주장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그 학설은. 그럼 그 학설 이름이 뭔데요? 뭐겠냐? 구체적인 반대가 뭘까? 그건 뭐 뻔한 거 아이가? 예. 근데 이거는 학설 명칭 암기할 가치도 없는 학설이야. 예. 이 또라이. 다만 우리들 학설하고 차이점 정도만 알면 돼. 예. 얘들 왜 또라이인가 하면은 봐라. 우리들은 이렇게 됐지. 고의살인죄 미수 아까 이론적으로 과실손괴죄 이렇게 인정했잖아. 근데 얘들은요 이겁니다. 요 3, 4, 5번 케이스야. 요거는 우리하고 똑같아. 위에 거는. 이렇게 범죄명이 다르지. 살인, 손괴, 살인, 손괴, 살인, 손괴, 손괴, 살인. 범죄명이 다른 3, 4, 5번 케이스는 우리들하고 다르대. 얘들은요 무조건 자 살인죄 미수하고 과실손괴죄가 이렇게 두 개가 발생하면 요 두 개 중에 가장 가벼운 게 뭐야? 요거죠, 요거. 가벼운 범죄의 기수를 인정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것도 마찬가지. 손괴죄 기수. 그 다음 요거 봐라. 맨 밑에. 손괴죄 미수 과실치사 중에 가벼운 범죄가 무슨 죄일까?
송괴죄 미수겠지. 근데 얘들은요, 눈 딱 감고 가벼운 건 무조건 기수 인정합니다. 이 또라이죠. 그러니까 송괴 결과도 없어. 마네킹 결과 있나 없나? 없잖아. 근데 얘들은 눈 딱 감고 3, 4, 5번 케이스는 무조건 가벼운 범죄.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송괴죄지. 무조건 송괴죄 기술을 인정하자라는 게 우리들하고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주장자가 없죠. 말도 안 되는 미친놈들이지. 예, 그래서 주장자가 없어. 다만 우리들하고 3번, 4번, 5번 이런 케이스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면 된다. 옛날 그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됐습니다. 요거 전부 다 암기하지 말고 책에 있는 것도 암기하지 마라. 예,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책으로 이런 걸 이해했다가는 그냥 좀비 된다. 좀비. 진짜로. 나도 옛날에 좀비 된 적 있어.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 좀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자.